의 기본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만 이해하시고요. 예를 들어 나중에 직업이나 뭘 만들고 싶으실 때는 심화학습을 통해서 하세요. 현대 문명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면 과학기술을 저절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오랫동안 이게 과학기술이 누적되어서 이런 기기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일러는 기본 원리는 간단해요. 물 데운다, 그다음에 순환 펌프를 통해서 여기 돌린다. 그래서 다시 회수하고 다시 식어진 걸 다시 돌린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난방과 온수를 어떤 분리하자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물 배분기가 집안에 있죠. 그러면 그거를 집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겠죠. 그러면 베란다에 이게 딱 위에 딱 물 데우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순환 펌프에서 돌리면 돼요. 여름에는 차가운 물을 넣거나 냉각 장치가 따로 있어 가지고 필터 소재 방식이든 뭐든 냉각을 해서 돌릴 수 있어요. 아니면 수돗물을 연결해서 냉각되는 걸 돌려서 냉각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아이디어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난방, 냉방 두 개 다 가능하다. 되게 간단하게 만든다. 보일러 물 그렇게 물이 많이 안 들어가요. 온수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만한 거면 될 텐데 이거를 작은 단위로 쪼개다니는 게 제 아이디어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모듈로. 그래서 전기 주전자 아시죠? 전기 주전자 방식이나 가스로 두 개로 해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용은 전기 가스인데 다른 연료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화목난로를 하셔도 그래요. 석유 방식도 똑같대요. 그래서 여러 개로 해서 작은 단위로 물을 끓이면 되게 빨리 끓는다. 그리고 이걸로 해가지고 전기 온수기도 만들기도 하고 가스 온수기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하거나 정수기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차가운 물을 공급할 때는 이게 빨라요. 차가운 물을 공급할 때는 필터 소재 방식이든 뭐든 아니면 뭐 냉매, 압축기 냉매 그걸로 하셔도 되는데 필터 성제 방식은 되게 빠르니까 빠르게 냉각하거나 그렇게 해서 작은 단위 뭐 얼마 차가우면 얼마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 정수기에도 쓰고 이런 과정을 순환 펌프를 통해서 모듈을 통해서 한 개 가동할지 두 개 할지 세 번 할지 해서 이건 원자력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100개의 보일러를 이렇게 보일러 물통을 가열을 한다. 그다음에 큰 보일러 물통을 옮겨서 그걸로 전기 발전한다. 조금만 가열해도 되니까 이것은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발전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기술을 이런 모듈 방식으로 해서 옮기는 방식은 다른데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쓰시면 제 기술이다. 두산이나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G나 프랑스 원전 업체나 전 세계 원전 업체에서나 이게 석탄, 석유, 가스 발전하실 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스를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에 뭐를 막대로 하느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 입자나 가루를 해가지고 그것을 액상으로 만들고 가스로 만들어서 가스를 통해 발전해도 되는데 석유 방식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우라늄, 토륨을 이렇게 폭탄이나 이렇게 정약에 넣어줘도 된다. 이렇게 어떤 모델은 뭐 이렇게 모드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가루를 넣어줘도 되고 미세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의 규조토 방식이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톡톡캔디처럼 탄산 이렇게 톡톡캔디 설탕에다 탄산 넣죠.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넣어도 되고요. 장약에서 성형 절각탄처럼 해서 뒤로 분사하는 구조를 액체 폭탄을 넣어서 그래서 장약에도 넣을 수 있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루는 하나, 둘, 셋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탄약 만드는데 폭탄 만들는데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뭐 가스, 그다음에 그 어떤 휘발유나 석유, 모든 석유로 발전하는 데도 있고 가스로 했는데 거기다가 수소산소를 넣어주거나 산소를 넣어주는 기술을 원천적으로 판매하는 곳에서 아니면 뒤늦게 넣어도 되는데요. 자동차, 배, 제행체에도 넣거나 발전하는 데도 이것을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넣어갖고 해서 이상이 없어요. 나중에 넣어도 되지만 또 공기와 믹서, 공기 탱크를 통해서 여러 각도를 통해 빨아들여서 오토바이도 돼요. 오토바이 미연 저감 장치가 된다. 그래서 산소를 좀 섞어주거나 연료와 믹스하는 온도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으면 제 기술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공기 양이 제법 많이 들어. 공기 탱크로 옮겨서 어떤 제트 엔진의 어떤 터빈 블레이드 방식이 너무 비싸고 복잡하니까 공기 탱크 컴프레셔 방식으로 해서 넣고 카브레터에다 압축기를 다룰 수도 있다. 그럼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 수소, 산소 탱크를 갖고 다니다가 그래서 산소를 섞어서 수소를 섞어줄 수도 있으나 연료에다 아예 넣어준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스 구조, 휘발유, 석유는 다 돼요. 그다음에 석탄에도 이것을 넣어주세요. 석탄도 뭐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발전하느냐, 작은 단위로 가루로 만들거나 가스로 만들어서 태우면 되는데 두 가지를 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모듈로 만들면 되게 싸게 석탄 거대한 시설이 필요 없다. 석탄 발전도 그렇게 해서 전기 발전으로 해도 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자동 오토바이 엔진으로 뭐 바이오 디젤에다가도 수소산소를 넣을 수 있고 오토바이 디젤을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을 경유로도 만들게 돌리시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돌려가 오토바이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으로 발전기 만들 수 있다. 회전축에다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고 자석을 여러 개 흡수시켜 수백 개 들어가 돌리면 전기 생산된다. 전기선의 구리선의 대중선. 풍력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풍력 발전기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원자력으로도 돌릴 수 있고 이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원자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석탄, 석유, 가스 이런 데도 돌릴 수 있다. 원통 보일러를 이게 어떤 이게 금속이다 그러면 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금속 통로가 존재하고요. 이것을 가열을 해서 이런 보일러 방식도 세워놔도 되고 뭐 모양은 수백 가지가 있겠습니다. 작은 단위로 물을 쪼개갖고 이렇게 가열을 하면 빨리 이렇게 가열이 된다. 이 방식을 뭐 수댕 같은 거는 이렇게 오래 써도 내구성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죠. 그런 것을 모듈로 많이 넣어서 해도 되고 그것을 이렇게 물을 계속 그래가지고 빨리 이렇게 끓거나 그 따뜻한 난방과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따뜻한 물을 또는 차갑게 휠티어 소재 방식에도 뭐든 차갑게 해서 냉매를 결합할 수도 있다. 물이 냉매가 될 수도 있고요. 휠티어 소재 방식에도 선풍기 팬 방식으로 시원하게 해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도 있는데 스텐이면 먹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작은 단위로 수백 개 쪼개서 하고 안에는 스크류 방식을 넣어주거나 홈을 좀 파줄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태양광으로도 쬐어가지고 난방하거나 온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그리고 이제 공기 살균 장치도 만들 수 있어요. 일정 구간을 살짝 통과하면 이렇게 공기 살균 장치도 만들 수 있다. 이걸로 여기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공기가 살균돼요. 네네. 물도 살균되죠. 물도 뜨거운 물 동안 살짝 청약해서 살짝만 통과하면 그렇게 덥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더운 지역을 통과를 해서 살균하는 공기 살균 장치가 모양이 어떻든지 이렇게 원리를 따라 가열을 해서 코일로 가열을 한 지역을 지나든지 금속 판을 지나든지 이 방식에 지나든지 가열해서 살짝 지나가서 공기를 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살균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가는 공기를 살균을 해주고 빨아들여서 나가는 공기를 살균해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서 공기는 연결하고 병원에서 얘기했었죠. 병원에서 이렇게 공기 어항 이렇게 거기 그 공기를 저갖고 영전산소 높이듯이 입출력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가는 공기에 이렇게 이런 거 해가지고 이만하게도 만들 수 있고 필터를 줘갖고 할 수도 있고 이만하게 만들 수. YTN에서 어떤 업체가 이렇게 공기 창문을 열지 않고 미세먼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열지 않고도 공기 이렇게 순환이 가능하다. 온도를 떨어뜨리지도 않고 작게는 만들. 용량별로 틀리다 그랬더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공기 살균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가스레인지 후드 같은데 이런 데다가 공기 냄새 제거하잖아요. 공기 입출력 장치를 만들어 갖고 할 수도 있고요. 환풍기 정회전 역회전을 통해서 필터 두고 미세먼지 들어오지 못하게. 이거 필터는 뭐 그냥 부직포망이라도 괜찮아요. 단열재를 동원해 가지고 열고 닫고 겨울에 추우니까 그래서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정회전 역회전을 하거나 두 개를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환풍기가 이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만할 수도 있고 문 닫고 이만하면 못 돼요. 이만하면. 네. 그래서 이만하거나 이만하게 환풍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공기 순환용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보일러를 뭐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데 보시면은 보일러 작동 단계를 좀 보겠습니다. 연소 및 열 생성. 물 태워서 그냥 돌리면 돼요. 순환법. 그게 끝이에요. 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못 만들 나라는 없을 거예요. 물 태운다, 돌린다, 끝. 다시 돌아오면 차가워져. 다시 태운다. 너무 간단해.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에는 5만 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난방과 온수를 분리하면 난방비를 볼 때 제일 고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난방과 온수가 둘 다 있는데 녹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장이 좀 잘 나는데요. 수리비가 더 들 것 같아요. 더 들어요. 네. 특정 어떤 데는 잘 안 들던데 다른 데는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겨울에 자꾸 끊어지니까 너무 세입자들인데 너무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연소 및 열 생성을 한다. 가스, 기름 등 연소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걸로 이거를 열 공항기 교련 내부의 튜브를 통해서 통과하는 물에 전달된다. 물이 열교환, 그래서 물 가열 및 순환, 물이 뜨거워지면 난방수, 난방 배관을 각 방바다에 보내 방방을 되는데 열에 숨어서 데운 후 식힌 물은 환수관을 통해 보일러로 돌아온다. 온수 공급, 온수 사용 시 뜨거워진 물이 보일러 물이 동강 코일과 열변하며 급수를 데우는 방식으로 온수만다. 아까 전에 제가 차가운 물도 돌리시고 뜨거운 물도 돌릴 수 있다는 건 벽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방식은 냉각을 이렇게 펠티어 소재 방식이든 작은 단위로 물을 쪼개서 냉각을 팬 방식으로 하든가 냉매를 이용하든가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압축기 냉매를 조그맣게 이용해 가지고 냉각하는데도 쓰일 수 있어요. 압축기하고 냉매를 이용해서 냉각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차가운 물을 만들어 돌리거나 그냥 펠티어 소재 방식으로 돌리거나 그래서 팬 방식으로 돌려서 차갑게 해서 이렇게 냉각하거나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이렇게 내버려. 에어컨이나 냉장고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쐬주거나 이런 방식입니다.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수 공급, 온수 사용 시 뜨거워진 보일러 물이 동강 코일과 열 고연하여서 급수를 데우는 방식으로 동강 코일과 열 고연하여서 급수를 뜨거워진 보일러 물로 이렇게 공강 코일 열 고연해서 급수를 데운다. 이렇게 원두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가스보일러 주에 적용하는데 요청일 때 바로바로 물을 데워주는 방식이 순간식이고 많은 양의 물을 미리 데워서 저장했다 공급하는 방식이 기름보일러 주에 적용하고요. 콘덴싱 보일러는 배기가스 열까지 재활용해서 열을 내는 친환경 보일러. 하향식, 상향식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하향식으로 사용합니다. 배관 방향에 따라서 분배기 데워진 난방수를 각 방의 난방 배관으로 이렇게 분배기 물 배기 방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베란다에 있을 수도 있죠. 순환 펌프 난방수를 배관 내에서 순환시킨다. 팽창 탱크 물이 가열하면서 팽창하는 부피를 흡수하는 장치 팽창 탱크. 근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한 5만 원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장 나면 그냥 교체하는 게 나아요. 딱 교체가 새 걸로 딱 그게 낫다. 나는 한번 기본이 뭐 이렇게 기본이 다 10만 원인데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난방과 온수를 따로 분리하면 되게 복잡한 산방배불 때문에 대부분 고장이 나서 분리를 하자는 거죠. 겨울에 난방 안 되면 속상하고 이렇게 물은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데워서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스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데워가지고 수도꼭지 같은 것을 연결해서 호수관을 이용해서 화장실로 가거나 아니면 주방 이렇게 물 씻는 데로 가자, 주방이 그릇 씻는 데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이거는 이제 가스레인지에서 데워도 되지만은 전기 온수기나 이런 방식으로도 가스 온수기라 해갖고 데워도 뭐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가스 온수기를 뭐 이렇게 뭐 부탄가스통을 연결해 가지고 가스 데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집안용으로 또 안디가스 공급 안 되거나 그럴 때 전기로 가열을 해 가지고 이렇게 모듈 방식으로 여러 개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가열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아까쯤에 이렇게 금속 통을 가열해 가지고 수십 개나 수백 개의 금속 통로를 가진 것을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게 원리고요. 가열을 해 가지고 공급할 수도 있다. 차가운 물을 그것을 냉각 방식을 뭐 팬 방식으로 하든지 압축기 냉매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필터 소재 방식으로 해서 차가운 물을 공급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것도 이렇게 되게 유용할 때 잼버리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배터리 방식이든 110, 210 다 연결될 테니까 이것을 뜨거운 물을 공급해가지고 차가운 물과 섞어가지고 적당한 온도로서 샤워하는 데도 쓰고 캠핑할 때도 쓰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